안녕하세요. 오늘은 헬라 문법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부분은 뭐냐면 헬라어를 이제 읽을 수 있기 위한, 그리고 또 헬라어를 쓸 수 있기 위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알파벳과 또 읽을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헬라어 문법 처음 수업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렸던 거는, 그날 배운 문법의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 될 때까지 꼭 복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문법 내용에 이제 나아가면 그 전에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이제 더 심화가 된, 그 전에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제 세 번째 시간부터는 헬라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더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습을 하지 않으면, 전에 배운 내용이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헬라가 이제 어려워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처음에는 쉽게 느껴졌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외워야 할 내용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흥미를 잃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언어는 재밌어야 하는데, 한번 이제 흥미를 잃게 되면, 재미가 없어지게 되면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아예 그냥 포기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꼭 복습을 이제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헬라어 단어를, 헬라 문장을, 우리가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단어를 어떻게 문법을 분해해야 되는가 이런 걸 몰라도, 그걸 떠나서 일단은 헬라어를 쓸 수 있는 능력, 또 그리고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배우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헬라어 이제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떻게 잘 이제 읽혀지시나, 아니면 내가 읽었던, 소리내서 읽었던 발음과 또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맞게 읽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크게 읽어라. 읽을 때 이제 기식 표기법과 구두점부에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써놓긴 했는데요. 사실은 그 구두점부나 억양, 악센트, 이거는 사실은 읽을 때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반드시 읽으실 때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것이 이제 기식입니다. 그래서 감기식이냐 연기식이냐에 따라서 이제 발음이 강하게 흗소리가 추가가 되느냐 아니면 추가가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소리가 완전히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저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좀 가까이, 아니면 좀 이렇게 최대한 본인들이 읽으실 때 편한 그런 위치를 선정하셔서 눈 크게 뜨시고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읽으실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이 있는지, 또 어떻게 분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차차 이제 나아가면서, 진도가 나아가면서 배울 내용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살펴볼 거는 이제 내가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가, 또 그리고 헬라어를 내가 쓸 수 있는가,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엔 아르케 엔 홀 로고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읽으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요 호라고 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제 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강기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라고 읽지 않고 호. 그래서 엔 아르케 엔 홀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의 이제 음가, 음가와 그리고 위에 이제 기식, 강기식에 주의를 하셔서 읽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 아르키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2절입니다. 이중모음이네요. 그죠? 이걸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우라고 읽는다고 했죠? 우인데 위에 보니까 입술론 위에 강기식이 붙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가 아니고 흡소리가 추가가 돼서 후라고 발음해야겠죠? 그래서 후토스라고 읽습니다. 후토스 엔 아르키 프로스톤 데온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사항은 요 후토스라는 거, 이중모음, 우 소리가 난다는 거. 그리고 3절입니다. 판타 디 아우트 에게네토 크라이 코리스. 근데 이제 코리스라고 하는 이것도 보면 사실 이제 이 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음가가 두 가지 소리가 나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읽을 때 이제 빠르게 읽으면 뭐 코리스라고 이제 읽지만 이제 원래 음가 소리 나는 대로 이제 읽으면 이게 크니까 크와 오가 합쳐져서 코리스 이렇게 읽는 거죠. 코리스. 근데 이제 보통 코리스라고 그냥 빨리 발음하면 이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넘어갔지만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이 키가 있잖아요. 키가 크니까 원래 음가대로 하면은 아르크헤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빠르게 발음하니까 그냥 아르케라고 이제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판타디 아웃 에게네토 카이 코리스 아웃 에게네토 무대 n이 아니죠. hen이죠. 강기시니까 hen 호 개고넨 이런 발음들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잘 이렇게 잘 이렇게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으면 밑에다가 음가를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음가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오니까 개고 그러니까 개고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쓰시고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시면 이제 바로바로 이제 음가가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판타 디 아우트 에게네트 카이 코리스 아우트 에게네토 우데 헨호 개고넨 사전입니다. 엔 아우트 조에 엔 크라이 강기식이죠. 해 주에 엔 투 포스 톤 안스로폰 해도 되고 안스로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엔 아우트 주에 엔 카이 해 주에 엔 투 포스 톤 안스로폰 5절입니다. 카이토포스 엔테 스코티아 파이네이 카이 뭐죠? 강기식이니까 스코티아 아우토 이 람다 발음 중성의 르와 소성의 르가 들어가서 카텔라벤이 아니라 카텔라벤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카이토포스 엔테 스코티아 파이네이 크라이 해 스코티아 아우토 우 카텔라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뭐 단어의 뜻
뭐냐, 문법 분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소리내서 이 헬라어 문장을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그 헬라어를 쓸 수 있느냐, 이게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많이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지 입에 익숙해져서 바로바로 헬라어 단어를 이제 읽기 수월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3강인데요. 3강부터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법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1강 알파벳과 또 2강 알파벳 기체상에서는 이제 사실은 헬라어는 이제 쓰고 읽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이제 그러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3강부터는 이제 동사 파트인데 이제 문법을 분해하는 헬라어 문법을 분해하고 또 이제 헬라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강, 2강에서도 좀 외워야 될 것들, 당연히 외워야 될 것들이 이제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3강부터 문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외워야 할 부분들이 마구마구 이제 쏟아집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처음에 이제 배울 때 영어를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헬라어 쉽다, 잘 읽혀진다 라고 이제 생각해서 재밌거든요. 근데 문제는 헬라어는 이제 더 심오하게 진도가 이제 들어갈수록 외워야 할 문법의 내용,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점점 이거 뭐 이렇게 외워야 될 게 많은지, 좀 이렇게 점점 헬라어가 흥미가 좀 잃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차근차근 우리가 뭐 헬라어 문법 전체를 다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이제 헬라어 사전을 볼 때, 우리가 참고해서 헬라어 사전을 볼 때 이제 단어들에 대해서 문법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단어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사전을 이제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주석이나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문법이 분해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법이 분해가 되어 있으면 이게 볼 때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시간을 시작으로 문법을 분해하면서 헬라어 사전이나 주석을 볼 때 이 문법 분해하는 이 부분이 이거를 의미하는구나, 이러한 뜻이 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데 쉽게 수월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사부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헬라어는 한글과는 다르게 동사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완벽한 문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서는 예를 들어서 동사라고 하는 이제 단어 하나에는 뜻이 있지만, 그 자체로는 뜻이 있지만, 동사 단어 하나만으로 문장이 성립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단어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제 동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먹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지만, 그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완전한 문장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최소한 주어가 들어가야 되죠. 나는 먹는다 라고 해야지만 이제 하나의 문장이 성립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먹는다 라고 해도 사실은 이제 온전한 문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를 먹는다라고 하는 대상이 없잖아요. 목적어가 빠져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먹는다 라고 해야지 한글에서는 이제 온전한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문장이 성립이 돼요. 근데 헬라어는 특이하게 동사 단어 하나만으로도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동사 단어 안에 숨어있는 주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그 동사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헬라어의 특징을 보면 헬라어 단어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는 어간, 또 어근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그리고 이제 계속 변화가 되는 어미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는 어근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다. 어근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미라고 하는 뒤에 따라오는 이 어미가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바로 뭐예요? 변화가 되는 어미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왜 어미가 변화하는가? 어미가 변함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인칭이 달라집니다. 예, 인칭,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가 달라져요. 그리고 어미가 변함에 따라서 그 단어의 수가 달라져요.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수냐, 아니면 여러 개를 뜻하는 복수냐. 예, 그래서 인칭과 수가 어미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어미의 변화를 암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동사의 어미 변화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헬라어 문법을 크게 이제 이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배우는 건데 우리가 이제 1학기 때는 가장 이제 근간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어미의 변화에 따라서 인칭과 수가 달라진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제 크게 보시면 예, 이제 인칭이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어요. 예, 단수일 때도 1인칭, 2인칭, 3인칭이 쓰이고 이렇게 또 복수일 때도 1인칭, 2인칭, 3인칭이 씁니다. 그럼 이제 1인칭은 이제 뭐죠? 예, 나라고 하는 주어가 1인칭이잖아요. 그죠? 2인칭은 뭐예요? 너. 그리고 3인칭은 뭐 그녀.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죠. 그러면 말씀드린 건 단수일 때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입니다. 그럼 복수일 때의 인칭은 뭐냐? 복수의 1인칭은 뭐예요? 1인칭의 복수는 우리죠. 그렇죠? 우리. 예. 2인칭의 복수는 너, he. 예. 그리고 3인칭의 복수는 예. 총칭에서 이제 그라고 하는 3인칭의 단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인칭의 복수는 그들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인칭과 수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는 시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1시제냐, 제2시제냐. 그래서 1시제에는 이제 뭐가 포함이 되냐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래와 현재 완료가 제1시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2시제는 이제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미완료냐, 과거 완료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시제는 다시 말해서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태가 나오는데 이 태는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문장, 이 단어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태로 쓰였냐, 수동태로 쓰였냐.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이제 중동태 또는 중간태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능동태와 수동태 외에 또 다른 태가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중간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단 법은 문법을 말하는 거죠. 이 단어가 직설법이냐, 가정법으로 쓰였냐, 명령법이냐, 희구법이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참고로 이 시제의 개념과 태의 개념과 법의 개념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서 인칭과 수는 이제 아시니까 시제의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당연히 이제 현재는 어려운 게 없죠. 지금 현재. 근데 이 현재의 시제 안에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이 되냐면 현재 진행형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현재 진행형도 현재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완료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현재 밑에 현재 완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이제 미래적인 개념인 거고, 현재를 기준으로 아래를 내려가면 이제 과거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현재보다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의 개념을 보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현재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의 결과가 끝마쳐지지 않은 거예요. 예. 아니죠. 그 과거의 그 결과가 맞춰졌지만 그 영향, 예. 그 과거에 일어난 어떠한 일의 그 결과가 이미 완료가 된 그 결과가 그것으로 끝나고 단절되고 지금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현재 완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완료의 개념은 뭐냐? 현재 완료보다도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겠죠. 미완료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현재 완료에서는 그 일이 완료는 됐어요. 완료는 됐지만 그 결과가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미완료는 이 단어의 뜻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미완료, 완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고 아직까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결과가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완료가 되지 않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의 어떤 부분이 현재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에 이렇게 이제 이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그 안에 이러한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를 보겠습니다. 예. 이제 과거 넘어선 거는 이제 과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네. 이제 과거 완료는 여러분 보세요.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그죠? 일어난 사건이겠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는 과거의 시점보다도 더 오래된 과거이다. 우리가 이거를 대과거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떠한 시점에서보다도 더 오래된 과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과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이거는 과거 완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봐서는 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잘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예, 이러한 직접적인 이제 이러한 그 시제 부분에 있어서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를 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시제에 관련된 부분으로 문법을 해석을 하고 또 이제 단어를 의미를 파악할 때 아 이러한 부분이구나, 아 이거를 뜻하는 거구나, 아 이거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확 달라지는구나. 달라진다기보다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읽었을 때,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 읽었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의 깊이가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시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포함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의 깊이가 확 깊어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 이래서 원어를 공부하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시제가 있는데 개념이 이렇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파악을 해서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태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 태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단어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능동입니다. 그죠? 주어가 어떠한 것을 할 때 능동적으로. 능동적이라는 것은 그 말 안에 주어 스스로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할 때 그 단어가 이제 태가 능동태다. 그래서 의미는 능동이고 당연히 형태는 어떠한 동사가 쓰일까요? 당연히 능동태니까 능동형 동사가 쓰이겠죠. 그죠? 이건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능동태와는 반대인 거죠. 주어가 어떠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행위를 주어의 입장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떤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를 어떤 행위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수동이고 당연히 형태는
어떤 동사가 쓰이냐? 수동형 동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와 수동태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헬라어에서 특이하게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중간태입니다. 예, 중동태라고도 하고 중간태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편의상 중간태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중간태는 뭐냐 그럼 주어가 수동태와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하는데 주어가 자신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관련된? 나와 관련된 예, 자신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수동태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 능동태와 비슷한 개념인 거죠. 의미로는 그죠? 예. 능동태는 주어가 어떠한 것을 어떠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 중간태는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다만 뭐다? 나와 관련된 자신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미로 볼 때는 중간태나 능동태나 의미는 능동이에요. 그죠?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죠. 중간태가. 그러니까 의미는 능동입니다. 똑같이. 근데 이 중간태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해야 할 상황이 의미로는 능동인데 당연히 의미가 능동이면 형태가 뭐가 와야 돼요? 능동형 동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태는 형태가 능동형 동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 수동형 동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중간태는 이해가 되시죠? 능동과 수동의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중간태를 우리가 좀 쉽게 영어적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려면 영어에 남아있는 중간태의 흔적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I'm satisfied with my test score라고 하는 이제 문장이 있는데 이 satisfy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족시키다, satisfy 만족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satisfy에 ed가 붙어가지고 뭐예요? 이제 과거죠, 과거. 과거이고 이 문장 자체를 일단 직역을 해보면 나는 my test score 나의 시험 점수 그죠? be satisfied with 나는 나의 시험 점수와 함께 만족되어졌다. 이 직역을 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장이 자연스럽지가 않죠. 나는 나의 시험 점수에 의해 만족되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태로는 수동형, 만족되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어떠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떠한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의미는 수동이 아닙니다. 의미는 능동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려면 나는 나의 시험 점수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능동이죠, 능동. 의미로는. 형태로는 수동인데 뭐뭐에 의해서 만족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수동인데 의미는 능동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시험 점수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이 헬라어에서 중간태다. 주어가 자신과 관련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의미는 능동이고 형태는 수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은 뭐냐? 그럼 직설법이냐, 가정법이냐, 명령법이냐, 희극법이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직설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마침표 찍고 평서문이에요. 그죠? 이제 보통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가정하는 거죠. 만약에 뭐뭐라면, 만약 내가 뭐뭐라면 이렇게 시작하는 이제 문장이 가정법이에요. 그리고 명령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명령이 있고요. 희극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희극법은 말 그대로 소망과 희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라면 좋겠다. 예, 뭐뭐 한다면 좋겠다. 나는 뭐뭐 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해서 그 나의 소망과 희망을 나타내는 문장, 문법. 일단은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시제로서는 현재, 태로서는 능동태, 법으로서는 직설법. 현재, 능동태, 직설법에 대한 동사가 어떻게 어미가 변하느냐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헬라어는 동사로 문장을 완벽하게 쓸 수 있다. 예, 왜냐하면 동사 단어 안에 주어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 단어는 어근과 어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근은 고정되어 있고 어미가 변화한다. 변화하는 어미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인칭과 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어미의 변화를 암기해야 한다. 헬라 동사의 어미 변화의 기준에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현재, 능동태, 직설법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시제에 있어서 이제 현재냐, 현재 완료냐, 미완료냐, 과거 완료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뜻하고 있는 이제 내용이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태에서 중간태라고 하는 것, 형태로는 의미는 능동이지만 형태는 수동형 동사를 쓴다.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이다. 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동사의 어미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에는 이제 크게 규칙 동사와 디퍼런트 동사가 있어요. 예.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는 뭐예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을 본다고 했죠. 예, 그래서 현재 능동태 직설법은 이제 의미도 능동이고 형태도 능동형 동사를 쓰는 이러한 단어가 있다. 이거는 이제 규칙이에요. 그래서 능동형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능동형 동사를 쓴다. 그러니까 이제 규칙적으로 온다라고 해서 규칙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규칙 동사를 다른 말로 능동형 능동동사라고 이제 어렵게 쓰는데 어쨌든 규칙 동사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대처럼 의미는 능동이지만 형태가 수동형 동사를 쓰는 게 있어요. 동사에서 이거를 규칙으로 오는 동사가 아니죠. 불규칙한 거죠. 규칙을 깬 거예요. 의미가 능동이면 형태도 능동형 동사가 와야 되는데 수동형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칙 동사가 아니라 이러한 동사를 가리켜서 디퍼런트 동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디퍼런트 직설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퍼런트 동사는 수동형 능동 동사다. 그렇죠? 예. 수동형. 형태는 수동형인데 의미는 능동 동사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크게 우리가 기억하면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동사에는 어미 변화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규칙 동사와 디퍼런트 동사가 있다. 규칙 동사라고 하는 거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을 의미하는 거고 디퍼런트 동사는 현재 디퍼런트 직설법이다. 그래서 능동태 직설법은 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규칙이니까 능동형 의미를 갖고 있고 능동형 동사를 쓴다. 하지만 디퍼런트는 의미로는 능동이지만 형태로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형 동사를 쓴다. 그래서 디퍼런트 동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 디퍼런트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럼 뭐냐? 예, 디퍼런트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보면 옆으로 치워둔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디퍼런트가. 그러니까 디퍼런트 동사의 형태는 뭐예요? 형태는 수동이죠. 수동인데 의미는 능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원래의 위치는 형태가 수동형이니까 의미도 수동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미는 능동이란 말이죠. 의미가 능동이면 형태는 능동형 동사여야 되는데 형태가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기준으로 해도 형태가 안 맞고 형태를 기준으로 해도 의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디퍼런트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태에서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간태와 이 디퍼런트가 똑같은 거 아니냐. 아까 중간태도 뭐예요? 의미는 능동인데 형태가 수동형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태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이 디퍼런트 동사는 이티 동사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다르니 태가 다르다. 근데 디퍼런트
이 동사는 언어 발전, 그럼 왜 이 디퍼런트 동사의 개념이 나타나는가? 디퍼런트 동사는 언어 발전 과정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태 동사가 능동태로 분화가 돼야 되는데, 발전이 돼야 되는데 분화가 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간태가 능동으로 바뀌지 못하고 그냥 그 형태 그대로 쓰이면서 의미만, 뜻만 능동의 뜻으로 쓰이는 거죠. 예, 형태까지도 바뀌어야 되는데, 능동형이라면 능동형 동사로 바뀌어야 되는데, 형태는 수동형의 의미, 중간태로서 수동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뜻만 능동태로 능동화된 거죠. 예. 한마디로 걸쳐 있는 거예요, 이 디퍼런트가. 그러나 디퍼런트 동사가 중간태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중간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태는 능동태 어형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예. 능동태 어형을 따로 갖고 있는데 디퍼런트 동사는 능동태 어형이 따로 없고 기본형이 수동태 형식이라는 점에서 중간태와는 구별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중간태를 다룰 때 이 내용,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개념적으로 이 중간태와 디퍼런트는 의미는 능동이고 형태는 수동형 동사라서 이제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퍼런트 동사는 한마디로 언어 발전 과정에서 이제 중간태 동사가 능동태로 발전되지 못한 형태 그대로 능동의 뜻으로 쓰이는 그 형태 그대로 형태를 가지고 수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뜻만 능동으로 쓰이는 이제 걸쳐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 파트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이제 동사의 어미변에서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게 크게 규칙 동사와 디퍼런트 동사다. 예. 라고 해서 이제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개념을 같이 세워야 돼요. 현재, 시제로서는 현재, 태로서는 능동태, 법으로서는 직설법. 현재 또 디퍼런트 직설법.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실제적인 단어를 보겠습니다. 예, 동사 부분이에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의 어미 변화를 보겠습니다. 예. 이 단어, 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어근이에요. 변하지 않는. 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푼다, 파괴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 세사를 푼다, 뭐 죄의 사슬을 파괴한다, 뭐 이런 뜻이 있겠죠. 이제 묶여있는 뭔가를 내가 푼다. 그래서 리예요, 리. 근데 이 리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가 헬라어의 특징은 뭐예요? 이 동사 안에 주어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수와 인칭이 어미 변화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인칭이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에 따라서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단수에서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에서도 마찬가지로 2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수의 1인칭은 뭐예요? 나. 단수의 2인칭은 너. 단수의 3인칭은 그죠? 그러면 변화하는 이 어근, 리라고 하는 변하지 않은 어근, 고정되어 있는 어근을 기본으로 해서 1인칭으로 쓰이는 어미는 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라고 하는 어미예요. 오. 그리고 에이스, 너. A, 그 3인칭이죠. 그래서 오가 오느냐, 에이스가 오느냐, A가 오느냐에 따라서 파괴한다죠. 그런데 이 위라고 하는 어근에서 오가 어미가 붙었을 때 위오죠. 위오는 뭐예요? 1인칭 단수니까 1인칭 단수니까 뭐예요? 나는이겠죠. 나는 주어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오는 뭐예요? 위오는 나는 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인칭 단수 에이스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을 때 어근에 리에이스가 됐으면 리에이스면 뭐예요? 당연히 해석은 2인칭 단수니까 너는 푼다. 그리고 3인칭 단수인 A가 위에 붙었다. 위 A 이런 식으로 위 A가 되면 뭐예요? 3인칭이니까 그가 푼다 라는 거예요. 위오 나는 푼다. 위에이스 너는 푼다. 위에이 그가 푼다. 여기까지가 단수예요. 나는 너는 그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인 단수에서 1인칭, 2인칭, 3인칭이 O, 에이스, A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어미를. 위라고 하는 어근 요 기본으로 쓰이는 이 단어도 외우시고 기본적으로 위 어근 푼다 파괴한다 그리고 단수의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순서대로 O, 에이스, A 이렇게 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오 위에이스 위에이 나는 푼다 너는 푼다 그가 푼다. 그럼 여기까지가 단수면 복수는 어떻게 쓰느냐 1인칭 우리 오멘 2인칭 너희는 에테, 에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에테, 에떼. 근데 많이 에떼라고 하는 읽어요. 그럼 3인칭에서는 우시로 쓰든지 가로에 있는 니까지 붙여서 우신으로 쓰든지 우시 또는 우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위라고 하는 어근에 오맨이 붙었어요. 1인칭 복수. 그럼 어떻게 읽죠? 리오맨, 리오맨. 그럼 뭐예요? 뜻이 1인칭 복수니까 나는 푼다가 아니라 우리가 푼다. 우리는 푼다. 에떼라고 하는 2인칭 복수가 쓰였습니다. 위에떼, 위에떼 너희가 푼다. 그리고 3인칭 그들인 우시 또는 우신 그 뭐예요? 리우신, 리우시, 리우신 그들이 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이제 이걸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그래서 O, 에이스, A, 오메, 에떼, 우시, 우신.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의 어미 변화예요. 그러면 3인칭 복수일 때 우시가 쓰이든지 우신이 쓰이든지 이 두 가지가 쓰이는데 참고로 우신이 사용되는 경우는 그럼 언제가 우신이 네가 붙느냐 우신이 맨 마지막 문장의 맨 마지막에 위치할 경우는 우시가 아니라 네가 붙어서 우신이 됩니다. 문장의 맨 마지막에 쓰일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우신이 쓰이는 경우는 이렇게 우시 다음에 이 이오타도 자체가 모음인데 모음이 끝나는데 또 우시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또 다른 단어가 바로 연결이 되면 헬라어에서는 발음이 모음과 모음이 연이어서 보통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발음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시 다음으로 또 다른 모음이 올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올 경우 이오타와 또 다른 모음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오타와 또 다른 모음 사이에 인위적으로 자음을 표기하는 거예요. 추가로. 그래서 발음을 쉽게. 그래서 다음 니를 여기다가 쓰는 것입니다. 이오타와 그 다음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한 단어가 연이어서 모음이 충돌하면 발음이 힘들기 때문에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인위적으로 자음 니를 추가시킨다. 그래서 발음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때는 우신이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우시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제 현재 능동태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어미 변화는 O, 에이스, A, 오메, 에떼, 우시, 우신.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위라고 하는 어근, 푼다, 파괴한다를 기본으로 해서 위오, 위에이스, 위에이, 위오멘, 위에떼, 위우스, 위우신. 그래서 나는 푼다, 너는 푼다, 그가 푼다, 우리가 푼다, 너희가 푼다, 그들이 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능동태 직설법 어미 변화를 했고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현재 디퍼런트 직설법이죠. 디퍼런트 동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 동사는 이제 오 동사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오 어미가 오로 이제 시작하는
이 단어가 이제 규칙 동사입니다. 근데 불규칙 동사에 해당되는 이제 그 디퍼런트 동사는 현재 디퍼런트 직설법의 어미 변화는 볼게요. 똑같이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쓰여요. 근데 아까 규칙 동사에서는 1인칭이 어미가 뭐를 쓰였죠? 오라고 하는 어미였죠. 근데 디퍼런트 동사는 오마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가 오마이로 쓰이는 단어는 다 대부분 디퍼런트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어미가 오인 동사는 규칙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어미가 오마이로 쓰이면 이거는 현재 디퍼런트 직설법 동사구나. 디퍼런트 동사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미 변화에 따른 어용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이중모음이 붙었죠? AU가 아니라 U로 발음하죠. 그래서 포류가 되겠죠. 포류. 이게 어근입니다. 포류. 포류라고 하는 뜻은 간다, 여행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포류라고 하는 어근을 기준으로 해서 디퍼런트 동사가 쓰이게 되면 1인칭 오마이, 2인칭 에, 3인칭 에타이가 쓰이게 되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포류라고 하는 어근에 오마이가 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포류오마이. 그렇죠? 포류오마이 뜻은 1인칭 단수니까 내가 간다, 내가 여행한다. 그리고 이제 에가 쓰였습니다. 2인칭에서는.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포르에. 네가 간다. 네가 간다. 이런 뜻이 쓰이겠죠. 너가 간다. 3인칭은 에타입니다. 포르에서 어근에 포르에 어미 에타이가 쓰면 포르에타이. 그럼 뜻이 뭘까요? 그가 간다. 그래서 포르오마이 내가 간다. 포르에 너가 간다. 포르에타이 그가 간다. 이렇게 쓰이고요. 복수를 보겠습니다. 복수 1인칭 복수일 때는 오메사. 2인칭 복수일 때는 어떻게 있을까요? 에세입니다. 에세. 그리고 3인칭 복수일 때는 온타이. 그래서 어근을 기준으로 볼게요. 포류 오메사, 포류 에세, 포류 온타이, 포류 오메사 우리가 간다. 포류 에세 너희가 간다. 포류 온타이 그들이 간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어근은 변하지 않고 다 뭐가 바뀌었죠? 어미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미가 바뀌면서 인칭이 바뀌는 거죠. 1인칭, 2인칭, 3인칭. 그렇죠? 그리고 또 수가 바뀝니다. 복수냐, 단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규칙 동사에서 OSA, 오멜, 에떼, 우신을 외우신 것처럼 디퍼런트 동사에서 오마이, 에타이, 오메사, 에세, 온타이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계속 이 어미 변하는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동사지만 사실은 동사 다 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 부분 이 동사에서 지금 이거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능동태 직설법, 그 다음에 현재 디퍼런트 직설법 이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현재 수동태 직설법, 현재 수동태 가정법, 현재 수동태 명령법, 현재 수동태 기구법, 미래 능동태 직설, 미래 능동태 가정 쭉 나가겠죠. 이걸 다 대입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일시제예요. 이 시제가 또 늘어납니다. 과거 능동태 직설법, 과거 능동태 가정법, 또 과거 수동태 직설 이런 식으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어미가 계속해서 이제 불어나는 거예요. 외우면 외울수록 끝도 없다 헬라어는.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이거 부분을 다 다룰 수가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게 기본이니까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디퍼런트 동사가 또 많이 쓰이니까 이 두 가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법을 이제 분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헬라어 사전을 보실 때 여기 보시면 연습문제로 냈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헬라어 사전이 이렇게 나와요. 동사 1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단어 사전에서 이거 잠깐 순서는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요 순서대로 제가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인칭, 수, 시제, 태, 법. 요 시제, 요 순서 그대로 어미 변화의 기준을 이제 공부를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순서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해당 사전에 따라서 이제 일은 1인칭이라는 거구나. 단은 단수, 현은 현재, 능은 능동태, 태를 말하는 거고, 직은 법으로서 직설법, 그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동사 부분을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꼭 요거 현재 능동태 직설법의 어미거나 요 6가지, 그리고 현재 디퍼런트 직설법의 어미거나 6가지, 총 12가지 어미 변화를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외우시고 계속해서 이제 쓰시면서 소리 내면서 이 어근과 함께, 예를 든 어근과 함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를 여기다가 내드렸는데, 헬러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할 헬러 단어들을 제가 이제 오늘 배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로 시작하는 이 단어, 이 어미, 뭐에서 규칙 동사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이 오마이로 시작하는 거, 디퍼런트 동사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규칙 동사와 디퍼런트 동사의 이제 뜻, 이런 뜻이 있고, 이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형 변화,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나 복수에 따라서 이제 어미 변화를 완성해라. 그리고 이 어형 변화가 맞는가 틀린가. 예.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동사를 예문과 같이 문법을 분해하고 해석을 하라. 예. 이런 식의 연습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예. 지금 우리가 배운 거를 기준으로 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어만 어근만 바뀐 거지, 그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만 볼게요. 예. 아쿠오잖아요. 아쿠. 내가 듣는다, 듣고 있다. 이 오니까, 예. 이 어미변화 오. 1인칭 단수잖아요. 그죠?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를 쓰였으니까, 예. 내가 듣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어근이에요? 아쿠까지가 어근인 거죠. 듣는다. 예, 요 오가 붙었으니까 내가 듣는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발로, 예, 남자가 2개가 쓰였어요. 단어 이제 발음에 주의하시고요. 발로, 요 발로도 요 오가 어미예요. 그러니까 요 발르까지가 어근인 거죠. 던진다. 예, 그런데 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발로 내가 던진다. 예. 그리고 이제 블레포도 오, 어미가 오로서 규칙 동사겠죠? 예. 본다라고 하는 뜻인데, 오니까, 내가 본다, 내가 보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디퍼런트 동사 보겠습니다. 오마이가 붙었어요. 디퍼런트 동사죠? 그러니까 느까지가 어근이에요. 근데 오마이가 붙었어요. 그래서 느는 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 기노마이 붙었으니까 내가 된다. 예. 뭐 데코마이 내가 받는다, 엘코마이라고 읽어야 되네요. 엘코마이 내가 간다, 내가 가고 있다. 또 이 단어에는 내가 온다, 오고 있다, 간다와 온다 이 2가지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거 단어들, 요 단어들을 이제 한번 좀 보시고 이 뜻, 예, 이런 어형 변화, 어미 변화 이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밑줄에 요 밑줄 친 거에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밑줄만 해놔야 되는데 제가 이게 답을 다 달고 그냥 밑줄을 써놨네요. 보니까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요 밑줄 친 거에 이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1인칭일 때는 발로에 어떤 어미가 오느냐, 오가 온다. 예, 그리고
발르의 2인칭일 때는 에이스가 온다. 그래서 이 에이스, 예, 그 다음에 A, 오멘, 에떼, 우시, 우신 이거를 쓰라는 건데 제가 이거 답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확인해 보세요. 그럼 1인칭일 때는 O, 에이스, A, 예, 3인칭, 뭐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오멘, 에떼, 우시. 그 다음에 엘쿠마이에서 오마이, 에타이, 오멘사, 에세, 온타이. 예, 요거를 제가 뺐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오마이, 에타이, 오메사, 에세, 온타이. 예, 이거 다 똑같네요. 그죠? 오, 에이스, 에이, 예, 오멘, 에떼, 우시, 우시.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셨을 때, 예, 기노바이에서 이거는 이제 1인칭 단수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것도 답을 다 해놨네요. 제가. 예. 다음에 어용 변화는 맞는가 틀리는가, 예, 하나 표시하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라고 하는 에멘이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 오멘이 써야겠죠? 위오멘. 예, 오멘이죠. 1인칭 복수니까. 에멘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예, 위는 규칙 동사잖아요. 위오니까. 그러니까 에멘이 아니라 에타가 아니라 이제 오미크론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오멘. 예, 그래서 이건 틀리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 단어에 이건 모르는 단어인데 라고 하지 마시고 이 단어를 다 위에다가 제가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오와 오마이가 어미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면 틀리게 되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볼게요. 발로이가 아니죠. 발로이. A, 3인칭 단수.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O, 에이스, A. 오멘, 에떼, 우신이니까 오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뭘 쓰려고 했던 거예요? 오이가 아니라 O, 에이스, A니까 A. 예. 그래서 오이가 아니라 A. 이거는 틀리다. 그러면 뭐냐? 원래는 A다. 예.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요 부분, 예를 든 요 부분, 요것처럼 요 1번부터 10번까지 요거를 제가 문제로다가 냈어야 되는데 여기도 또 답을 또 다 달아놨어요. 또 이거 뺐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걸 숙제로 내드리려고 했는데, 답이 달려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기노스코, 오니까 규식 동사죠. 1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나는 안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쿠에이스. 아쿠오. 아까 아쿠오. 내가 듣는다. 듣고 있다. 규식 동사죠. 어미가 오니까 아쿠에이스. 오에이스 A. 그러니까 2인칭이죠. 어미가 2인칭 단수. 동사 2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 그러니까 나는 듣는다가 아니라 2인칭 단수니까 너는 듣는다. 너는 듣고 있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법 분해를 하라는 거예요. 문법 분해를 하고 그리고 단어의 뜻을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어근을 기준으로 어떤 어미가 쓰였느냐. 에이스, 오멘, 에타이, 오메사. 이걸 통해서 이게 규칙동사냐? 디퍼런트 동사냐?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서 문법 분해하고 단어 뜻 쓰고. 이거는 제가 착오로 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를 연습을 해보시라고 숙제를 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다 답을 달아버렸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연습 문제, 이거 배우신 거, 오늘 배우신 거 다시 한번 외우시고 숙지하시고, 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그 외에 헬라 단어들, 규칙동사, 디퍼런트 동사의 단어들, 파생된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또 한번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이 단어들을 통해서 예, 이 연습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이 동사 단어의 문법 분해가 이걸 문법 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꼭 예, 꼭 숙지를 해가지고 예, 규칙 동사의 어미 변화 6개와 디퍼런트 동사 어미 변화 6개 이거를 꼭 숙지하시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 통독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2장까지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쉬었다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